스페인에 가면 있어요. 마드리드에 가면 꼭 혹시 스페인에 가실 일 있으면 마드리드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카르로스는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최대치를 어떻게 한 거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추락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의 구조를 보면 기묘하게 제일 첫 부분에는 인간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조금씩 나아가도록 날개를 달도록 자기 스스로를 좀 더 나아가도록, 예를 들어서 시험이 70점 받았으면 71점, 72점, 75점, 80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조건에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또는 마지막 구절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날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하고 닮았냐 그러면 노느라고 하는 책은 자동차하고 닮았어요. 자동차가 사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두나요? 뭘 밟죠? 어떻게 멈춰요? 멈춰하면 멈춰요? 그런 차는 좀 이따가 나온대요. 아니면 그죠? 우리 박쥐인간이 타고 다니는 이런 차야 뭐 멈춰하면 멈춰가. 아직은 그런 차는 없죠, 그죠?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아무런 차도 없는데 너무 지금 속도가 밋밋해요. 그럼 어떡하죠?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높이잖아요, 그죠? 노느라고 하는 책도 악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 더 먼 곳으로 날아가도록 자극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우리 흔히 감기 걸리고 나서 감기 걸렸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답이 왜 걸렸어? 그러면 어젯밤에 좀 무리를 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리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 몸의 에너지를 뽑아내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썼을 때를 무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무리에 도달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노느라고 하는 책은 가속 장치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죠? 매일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속 장치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찔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할 때 가속 장치와 감속이 균형이 잡혀져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가치를 극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짓거나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묘하게 오늘라고 하는 책이 편집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슬기롭게 운전하도록 하는 자동차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인생에서 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 자기 개발,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요즘 여러분 12월달 되면 되게 어떻게 하죠? 저는 1년에 12달 중에서 가장 순박하고 착한 인간이 몇 월달 인간이냐 그러면 12월달하고 1월달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12월달 되면 되게 어떻게 하죠? 뭐 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월달 되면 또 어떻게 하죠? 계획 세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착해요. 7월달, 8월달 되면 도저히 뭐 손쓸 수 없는 인간이 돼서, 그죠? 뭐 해봐라 그러면 뭐 그걸 해야겠다. 고함치거나, 그죠? 짜증내잖아요. 그죠? 근데 12월달과 1월달 인간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반성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만 7월달, 8월달 인간이 많으냐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논어의 한 구절이 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삼지와 곤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학지, 곤이불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선천적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 또는 자발적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 어떤 어려움, 궁지에 몰려서 배우는 사람, 이런 궁지에 몰리더라도 배우지 않는 사람인데, 원래 공자가 한 말은 네 가지 각각의 어떤 학식의 정도, 등급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어떤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배우는 사람, 한 번, 두 번 잘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전등도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냐면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은 생이지지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꼭 배우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찾아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학이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권위합지라고 하는 거는 학생 같으면 평소에는 공부 안 하다가 언제 공부하는 거죠? 내일 시험일 때, 더 이상 안 하면 안 될 때. 직장인이면 어떻게죠?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승진하고, 영어 점수 안 올라가면 승진 안 시켜.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권위합지죠. 그러나 그런 게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할 때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 권자에서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 생이지지나 학이지지의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하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잘 아는 것은 잘 알게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권이라고 하는 글자에 권이라고 하는 상태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올 때 날씨 춥잖아요. 그죠? 어제 또 개표방송 본다고 늦게 잠 모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는 올라고 그랬어요. 오늘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것도 뭐죠? 그것도 권이라는 거죠. 몸이 힘들다는 것, 아프다는 것, 다른 이유를 우리가 변명을 대면서 자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 시도를 꺾어버린 것들이 다 권이라는 것이죠. 이 권이라고 하는 것에 무너져 버리니까 늘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선생님이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변명을 할 때가 많아요. 뭘 약속을 정해서 언제 하면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하는 말을 변명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변명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고 넘어가느냐, 일종의 이렇다고 하면 되죠. 요즘은 뭐 가옥 구조에 문지방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옛날 집이거나 한옥 가거나 하면 다 문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기가 태어나서 몇 살 때부터 얼마쯤 되면 걷기 시작하죠? 12달, 한 달, 1년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하죠. 늦으면 물론 뭐 몇 달 더 있다가 걷는 친구도 있죠. 그죠? 그런데 걔가 걸을 수는 있지만 문지방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는 그 아이가 일어섰다고 싶으면 먹을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식탁 위에 물건이 놓아져 있으면 식탁 위를 봐야 물건을 집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탁에 손이 키가 충분히 닿지 않으면 손으로 식탁을 자꾸 마동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아이는 먹고 싶은 당연한 욕구가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바깥에 뭔가 재미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문지방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문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늘 그 자리에서 또는 조금 나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이제 반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신화에 보면 형천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를 영적별로 하면은 우리한테는 쓰이지만 중국에는 이제 동해에 해당되는 신의 지역이 있고, 누를 황자라 쓰는 황제라고 하는 중원지방을 대표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과 몇 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저 월드컵 할 때 응원할 때 한국 사람들이 뭐를 그림에 그렸죠?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 치우가 동해를 지배하는 신이었고 황제가 이제 중원을 지배하는 신인데, 둘이 다 싸움에서 치우가 지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싸움을 걸게 되는 게 이제 형천인데, 이 형천이 다시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뭐가 없죠? 머리가 없어요. 황제한테 붙다가 져요. 그래서 지기 때문에 목을 배임을 당하죠. 그럼 죽었어요. 그럼 게임은 어떻죠? 게임은 어떻죠? 끝났죠. 그런데 형처럼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싸움을 걸어요. 어떻게 하죠? 머리가 없다는 것은 뭐 볼 수가 없다, 눈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변신을 시켜요. 어떻게 변신을 시키냐 그러면 아이들이 쭈쭈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쭈쭈를 이렇게 뭐로 변했죠? 눈으로 변신시켜서 다시 배꼽을 입으로 변신시키고,
이래가지고 다시 사물을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변신시켜서 다시 황제한테 저항을 해요. 이래 보면 형처는 우리가 가장 큰 저항이 목숨,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곤이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도 허물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타고 넘기 위해서 자기 변신을 통해서 새롭게 싸움을 한다는 거죠. 보면 이거는 이제 논어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의 성불교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북글씨나 인사동에 가면 이렇게 인상 험악하게 해가지고 그죠? 있는 달마입니다. 명백군연이라고 벽을 쳐다보고 군연이스다라고 하는 고사와 관련된 설인데 선종에 있어서 중국의 몇 번째 시조죠? 시조가 첫 번째죠. 눈치채신 분은 채시석의 제1조 초조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뒤에 해가입니다. 해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달마로부터 제자로 받아서 인정받고 나서 새로 받은 이름이 해가고, 원래는 여기 이제 지금 제천에 있는 실력사에 있는 벽한테, 제천에 실력사는 가보세요. 이렇게 많은 불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신광이에요. 이 달마로부터 성의를 받기 이전에는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신강 스님은 불법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건 토로 다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떴다는 거죠? 달마가 떴다는 거예요. 달마를 만나서 한판 겨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움을, 달마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갔어요. 지금 옆에 하얀 색깔 있죠? 이게 뭘까요? 답 있잖아요. 뭐죠? 눈이에요. 눈인데 이게 가사가 원래 노란 색깔인데 가사 위에도 눈이 있죠? 그럼 얼마나 서 있었다? 서 있은 지 1분밖에 안 됐다. 가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인기척을 냈어요. 아, 스님 불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이래도 이 달마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아요. 이 상태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헛는 거예요. 그래서 입설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눈밭에 서서 도에 대해서 묻다, 불법을 묻다, 이런 구절인데 결국 가르침을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죠? 에이씨, 돌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은 달마 스님의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려야 되죠.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노래를 불러요? 뭐 강남 스타일을 쳐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요? 먹을 걸 줄까요? 돈 1,000원 줄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 줄까요? 뇌물을 줄까요? 야, 벌써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나하고 정신연령이 별 차이, 아니 내가 더 어린 것 같은데 뇌물은 받지 마요. 뇌물은 내 물 들어가는 거니까 큰일 나.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좀 더 선명한 그림이 있는데 아마 여기 오실 분들이 비위가 약하거나 어린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렬한 장면은 빼고 좀 더 부드러운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연꽃입니다. 연꽃인데 뭔가 있지 않나요? 허연 게 있죠. 그죠? 해가 담비라고 해가 스님이 신강에 자기 발톱을 잘라요. 그래서 이 연두꽃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달마 스님이 어떻게 하죠? 지금은 서로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안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방향을 바꾸어서 해가를 쳐다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장난삼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시작하면 엄청난 위험이 나서를 있고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인데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가 관심을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 여러분 다 피아노 친다고 학원 다니다가 3년 다닌 사람 없잖아요. 그죠? 태권도 여기 어릴 때 안 다닌 사람 없죠? 그러다가 뭐 4단, 5단까지 딴 사람은 드물지요. 그죠? 대개는 그냥 1단 정도 따다가 1품 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너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달 만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강 스님한테 가르침을 주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팔뚝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달가 스님이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신당 스님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해가